네, 안녕하세요. 큰바위군입니다. 네, 3월 25일 주요 테마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처음에 좀 강하게 오르다가 좀 처음에는 한 2% 넘게 오르다가 결국 1%대에서 상승을 마무리를 했죠. 좀 후반에 장 후반에 힘이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전쟁에 대해서 좀 불안감하고 피로감들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중심으로 올라가다가 조금 힘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도체는 SK하이닉스가 ADR이라는 형태로 미국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죠. 뭐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신주 발행을 통해서 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신주 발행 형태로 가게 되면 주가 희석이라는 면이 있고 물론 긍정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뭐 유럽에 상장을 하고 있지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상장을 통해서 미국 상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회계 투명성이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장점들이 있고 또 주주 보호 정책 자체가 굉장히 좀 강력하기 때문에 미국에 들어감으로써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자금에 대한 확보라는 측면들, 왜냐하면 투자 수요가 되게 많잖아요. 자금 수요가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건 벌어들이는 것도 많지만 그 이상이 어떻게 보면 투자 수요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ADR 추진을 하면서 자금 조달을 조금 더 추진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좋은 점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주주 보호가 되게 강한 것이 미국 시장이고, 뭐 회계 투명성 같은 것도 곁들여 확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신뢰도가 좀 올라갈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SK 하이닉스를 주도로 뭐 오늘 반도체가 좀 올랐죠. 그리고 이란 유전에 기대한 부분, 미국 이란이 휴전하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좀 개선이 될 거다. 지금 반도체가 유가 혹은 불안 심리와는 정반대 심리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갈등이 좀 격화되면 격화될수록 조금 더 뭐 반도체는 그거에 따라서 등락이 좌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반도체는 뭐 어쨌든 간에 두 종목에 따라서 종속적으로 좀 움직이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종목당으로 어떤 특징들이 있어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아마 소부장 쪽이 순환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형태를 띠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지금 올라가고 내려갈지를 사실은 조금 예측하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우주항공 쪽은 스페이스X가 IPO를 계속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뭐 계속해서 뭐 안 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모르던 이야기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얘기는 사실은 조금 그 분쟁 강도가 약화되면 우주항공 같은 경우 좀 올랐다가 왜냐하면 테크로 같이 묶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새로 뭐 나온 소식도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좀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 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오르면 우주항공 같은 것들은 같이 올라주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계속해서 미래에셋 벤처 투자나 아주아이비나 이런 데들이 올라가는데 좀 그렇습니다. 벤처 투자가 IPO 스페이스X가 IPO 한다 그래서 얘네들이 뭐 반사이익 얻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봐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올라가는 우주 소재 관련된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얘네들도 실제로 실적이 거기에 영향을 받을지 안 받을지를 좀 봐주십시오. 특히 광통신 쪽이 조금 위험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광통신 쪽이 좀 위험하다고 보는 이유는요. 그 지금 한국 첨단 소재 하고 중앙 첨단 소재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뭐 이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예. 한국 첨단 소재요. 매출에 36억 나오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무슨 광통신 첨단 기술 개발을 해. 물론 예전에 창업할 때 광통신 쪽으로 창업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허도 좀 가지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특허 가지고 사업을 일으킬 수 있는 회사가 매출에 36억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대한광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해요.
한국첨단소재하고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그 중앙첨단소재도 마찬가지 회사입니다. 광무하고 다 엮여 있는 회사인데 실체가 없는 회사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엔캠의 부속회사로 되어 있지만 이 회사들은 제가 볼 때는 그냥 광통실이라는 거에 주제를 달고 테마에 따라서 작전에 활용되는 소재입니다. 그냥 한국 첨단 소재 지금 이 현상 했죠. 매출액도 올릴 수 없고요. 그리고 더 이상 광통진으로 이 회사가 먹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누가 보셔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한국 첨단 소재는 거의 작전주에 가깝습니다. 이런데 눈 돌리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갈 수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광통진주라고 해서 옛날에 광통진이었겠죠. 주인이 몇 번 바뀌었고 그리고 매출도 뭐 거의 못 올리고 있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가 광통진에서 뭐 엔비디아가 뭘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 회사가 기술적인 저기를 가지고 기술적인 어떤 연구 실적 혹은 기술 개발을 가지고 거기에 낄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통신 올라간다고 해서 옛날에 광통신 했던 뭐 20 몇 년 전에 광통신 했던 회사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희망을 좀 버리시고요. 좀 갈 수 있는 회사를 좀 잡으십시오. 빛과전자 뭐 어제 말씀드렸던 사실상 광전자 같은 경우도 크게 지금 엔비디아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광통신 주제하고는 거리가 좀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광반도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광반도체는요 실제로는 굉장히 기술 수준이 높아야 되는 수준의 이야기예요. 마이크론도 지금 쫓아갈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해봐야 지금 구리선의 뭐 간섭이나 이런 그 발열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차세대로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가 저 금요일 정도 올려드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단은 그 팩토리 내부에서 광통신 이야기가 1차적인 거고요. 그것도 굉장히 기술력이 많이 요구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도 쫓아갈 수 있는 회사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한국 첨단 소재하고 중앙 첨단 소재는 아닙니다. 이 회사들은 광통신 회사로서 희망은 거의 없어요. 괜히 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작전주예요. 광통신이 올라가니까 광통신이 올라가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쭉 다 모아서 이거 뭐 저기 시가총액 합산으로 내는 게 아니라 퍼센트로 내는 거라서 그냥 이런 조그만 회사들 있죠. 그냥 작전서도 올리면 그냥 같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의 광통신을 한다는 회사 중에서 지금 엔비디아에서 추구하려고 하는 광통신과 관련돼서 그 정도의 기술적인 수준을 따라갈 수 있는 회사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전체 광통신이 다 제가 볼 때는 테마주 혹은 작전주처럼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OFC에서 이런저런 기술적인 성과들을 발표한 회사들이 몇 개 있기는 합니다. 극소수예요. 광통신은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지금 테마 작전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셔도 큰 적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셔도 돼. 실적 올릴 수 있는 회사 거의 없어요. 자, 방산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을 올리고 있는 회사고 LIG 넥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실제로 물건을 팔아먹고 있는 회사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전체적으로 그 천공투 한 포대에 한 5천억, 6천억 정도 팔리고 있고요. 미사일 하나에 한 15억 정도 합니다. 물론 이제 좀 저기가 다르기는 해요. 범위하고 그게 달라서 패트리어트는 하나에 한 60억 정도를 하고요. 그리고 천공투는 15억 정도인데 뭐 성능이나 규모가 조금 달라서 단순 비교는 힘듭니다만 효용성 측면에서는 유사한 부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중동 쪽에서 이미 카타르가 접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고요. 중동 쪽에서 사실상 굉장히 좀 뭐랄까 앞으로도 전망이 좀 좋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무기 수출 경쟁력은 계속해서 부각이 될 거고 뭐 미국 같은 데서 딴지를 안 걸면 잘 나가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업성이 있으나 지금 상당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진짜로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더 오를 만한 틈이 남아 있느냐,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렇긴 한데 그래도 뭐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섹터가 되니까 이 부분들은 좀 넣어놓고 주목을 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이거 관련해서 좀 심층 테마 분석 형태로 몇 개 올려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전력 설비는 데이터 센터 확대에 따라서 글로벌 전력 인프라 투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건 뭐 그냥 사골 같은 해묵은 테마 주제죠. 어떻게 보면 상승 배경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거 얘기 나온 지가 벌써 언젠데요. 자, 반도체가 올라가고 우주항공이 올라가는 건요. 예, 그거는 뭐예요? 투자 심리가 조금 회복되면 올라가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 오늘 방산하고 전력 설비가 같이 올라갔다라는 게 조금 신기하기는 해요. 왜? 방산은요, 분쟁이 격화될수록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반도체나 전력 설비, 우주항공 쪽은요, 오히려 분쟁이 격화돼서 세계 경제에 대한 위기 의식이 확산되면 반대쪽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간에 오늘은 개별적으로 이런 개별 테마들이요, 우연히도 잘 맞아서 움직였어요. 경쟁은 지금 분쟁 자체는 장기화되면서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게 되면서 언제까지 반도체나 전력 설비가 억눌려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약간 회복되면서 올라간 측면이 있고요. 방사는 계속해서 조금 빠졌었어요. 네. 중동 분쟁이 격화되고 장기화되면 사실상 방산 같은 것들은 소비가 계속돼요. 왜? 예, 이란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나 이런 쪽으로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공격을 하면 할수록 미사일은 한번 할 때마다 계속 소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소비가 되고 그걸 또 팔아먹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이번에 그 아랍에미리트에서 요격을 하는데 쓴 비용은 한 1,000억 정도 들었어요. 우리나라 미사일을 쓴 비용이.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에 소비된 물량은 얼마 안 돼요. 그렇긴 하지만 지속적으로 아마 그 포대를 다 갖추고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합쳐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이 부분 다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레이더는 어디, 뭐 미사일은 어디, 지휘 차량은 어디, 뭐 이런 식으로, 발전 차량은 또 어디, 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수출 회사가 달라요. 물론 두 회사지만. 그렇지만 그 두 회사를 합쳐서 약 한 14, 5조 정도 되는 전체적인 물량을 그러니까 수출 예상 금액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한 14, 5조 정도 되고요. 95억 달러라고 했으니까 그 정도가 되고 장기간에 걸쳐서 2028년에서 2029년인가 이때까지 수출이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요가 있고 추가 수요들이 계속 발생할 겁니다. 왜요? 쿠웨이트나 아니면 카타르나 오만이나 이런 데도 다 지켜야 될 시설들이 있다고요. 걔네들도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추가적인 생산 물량을 맞춰줄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물량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방산 쪽에는 조금 더 앞으로도 실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자, 투자 심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먼저냐 마차가 먼저냐, 그렇게 말이 마차가 그냥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면서 반도체나 전력 설비나 우주항공 같은 것들이 회복이 좀 됐고요. 그 반면에 방산 같은 경우는 격화가 돼야 되는 건데 어쨌든 간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같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 광통신은 주의하십시오. 지금 제가 주의 신호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테마는 뭐 광통신 내일도 또 오를 겁니다. 왜냐면 장난치는 세력들이 계속 남아서 조금 더 올려야 아마 먹을 게 생길 거기 때문에요. 그런 식으로 가지고 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좀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주제는 테마는 잡혀 있지만 좋은 테마는 아닙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